안녕하세요. 공상영화나 만화영화 같은 것을 보면 주인공이 휙 하고 한 바퀴 돌면 멋진 무사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요정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아마 작가들이 이런 모티브는 곤충한테서 얻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포유동물은 태어나서 그 모습 그대로 죽을 때까지 유지를 하죠. 곤충들은 발육 단계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이렇게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이 발육 단계가 모두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춘 탈바꿈, 못 가춘 탈바꿈 이런 형태의 곤충들은 어떤 종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고요. 여러분 농장 환경이죠. 벌레 발생. 그러니까 밭이나 시설작물, 과수원에서 이런 벌레들이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는지를 언급해 드리고요. 이런 관점을 갖고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벌레박사 24쪽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벌레가 성장하는 단계, 이거를 이제 발육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발육 단계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춘 탈바꿈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못 가춘 탈바꿈을 하는 거. 과거에는 우리가 완전 변태 이렇게 배웠고 불완전 변태로 배웠죠. 이것은 이제 일본식 표기 한자로 우리가 배운 거고요. 지금은 순 우리말 못 가춘 탈바꿈, 가춘 탈바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춘 탈바꿈은요, 알,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못 가춘 탈바꿈을 하는 것은 알, 약충, 얼음벌레 이렇게 이제 3단계가 되죠. 자, 여기 보면 번데기 단계가 생략돼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25쪽의 그림을 보십시오. 가춘 탈바꿈을 하는 것들 뭐가 있나요? 주로 나방 종류들, 우리가 농장에 발생하는 이제 나방 피해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딱정벌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정벌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딱정벌레에 속하는 족보들은 벼룩이벌레나 좁은 가슴 이벌레, 또 하늘소라든지 아주 종이 많습니다. 28점박이 무당벌레 이런 것들이 전부 딱정벌레 족보에 속하는 건데 발육 단계는 알서부터 이제 부화돼서 애벌레, 번데기, 얼음벌레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죠.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배추흰나비예요. 자, 여기 지금 영상에 배추흰나비가 나가는데 배추흰나비가 밭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해충들인데 이 녀석들이 날아다니다가 잠깐 10초, 20초 머물다가 다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알을 하나 낳습니다. 이렇게 수십 번 이렇게 다니는데 보통 6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그 알들은 3일 또는 5일 이쪽 구간에서 애벌레로 다시 부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애벌레들은 발육 단계, 즉 성장하는 애벌레 기간이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가 되는데, 자, 애벌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종류의 나비목 해충들에 대한 것들이 다 공통적입니다. 자, 알에서 바로 아주 조그만한 애벌레가 부화돼서 나오겠죠. 한 번 탈피를 또 합니다. 조금 더 자라겠죠. 또 한 번 또 탈피를 합니다. 더 자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한 번 탈피를 할 때마다 0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령, 이때는 자, 2령, 3령, 4령, 5령, 6령. 요렇게 이제 애벌레도 나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탈피할 때마다. 그래서 보통은 나방들이 종마다 또 5령을 갖는 것이 있고 6령을 갖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은 5령 단계 정도까지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장에서 벌레가 이따만한 벌레가 잎사귀 퍽퍽 갉아먹고 있어. 이제 이러면 이것이 이제 4령 또는 5령 단계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얘가 이쪽에 이제 번데기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애벌레가 다 자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애벌레 기간에도 또 나름 나이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생활사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도 아기 때, 유아기 때 면역에 대한 예방접종을 많이 하죠. 만 5세, 4세, 3세, 이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도, 이 주사를 이제 맞게 되는데, 성인이 돼서는 면역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 맞아도 관계 없잖아요. 이 벌레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벌레들은 특히 나방류 해충 피해가 많은데, 이런 벌레들은요, 1년과 3년, 이 구간에 약을 맞게 되면 100% 사망합니다. 4령, 5령, 6년, 이 구간에 맞게 되면 약 80% 미만으로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모든 해충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제 뭐 딱정벌레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 약을 맞아야 100% 방제 효과가 있는 거지. 이미 벌레가 이만하게 크게 자라서 이때 약 큰일 났다, 약취해지, 그래도 이때는 방제가 잘 안 됩니다. 해서 그러면 내 농장에 벌레가 이렇게 크게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 보기를 하셔야 돼요. 벌레는 예고하고 나 농장에 나타날 거야 하고 주인장한테 예고하고 나타난 적 없죠. 이제 우리가 보통 벼랑간에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안 봤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애벌레 이 단계 때 약을 줘야 100% 사망 효과가 있는 겁니다. 노린재 사진이죠. 자,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노린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딧물, 깍지벌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못가춘 탈바꿈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옆에 그림하고 가춘 탈바꿈 하는 거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쪽에는 반드시 번데기 과정이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번데기 생략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못가춘 탈바꿈을 하는 것들은 번데기 단계가 없어서 그대로 알에서 부화되고 얼음벌레 되는 데까지 그대로 얼음벌레 모습과 유사한 형태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해충 방제는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를 기초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얘들은 그러면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알에서부터 얼음벌레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부터는 알아볼게요. 가춘 탈바꿈을 하든 못 가춘 탈바꿈을 하든 모든 벌레들은 온도 의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응애 해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온도가 15도일 경우는 얼음 한 세대가 도는데 33일 걸려요. 반면에 온도가 이제 확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죠. 35도일 때는 불과 일주일 안쪽으로 한 세대가 돌아갑니다. 나방류, 딱정벌레들, 노린재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이제 온도 의존적이라 어떤 자료나 이런 데서 보면 1년에 몇 세대 출현한다, 이런 것들을 늘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당해 연도의 온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진딧물 같은 경우는요, 25에서 30세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온도가 바로 저온일 경우는 뭐 5세대 도는 거고, 그해 온도가 아주 높다 그러면 이제 30세대까지 이 세대 순환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설 작물 하시는 분들은 이 작물 재배 환경이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연중 겨울에도 난방을 하거나 아니면 난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겨울에도 27도까지 이제 올라가니까 벌레들 입장은 살기 좋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환경에 따라서 뭐 1년에 몇 세대 도느냐,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과수 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데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 세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방제 적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아래쪽에 문장을 좀 볼게요. 자, 어른벌레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서도 제가 용어 다시 하나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어린 벌레들을 유충으로 배웠죠. 자, 위쪽에 이제 이렇게 보면 보통은 유충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식 표기고요. 우리말 애벌레입니다. 이쪽에서 용어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유충입니다. 이건 약충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갖춘 탈바꿈을 하는 놈이구나. 못 갖춘 탈바꿈을 하는 놈이구나.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못 갖춘 탈바꿈을 하는 곳에서는 약충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표기하면 nymph. 의미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말 애벌레 쪽에 애벌레로 하는데 이쪽에서는 약충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라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갖춘 탈바꿈에서는 라바 애벌레, 못 갖춘 탈바꿈을 하는 곳에서는 님프 약충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요것도 약충이라는 것도 우리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특별하게 뭐 제가 국어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좀 다른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용어 하나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른벌레 단계에서 여기 이제 어른벌레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성충이라고 얘기했죠. 이 성충도 일본식 표기 한자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우리말 어른벌레로 얘기할 겁니다.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번식하는 단계죠. 특히 나방류 쪽이 이제 해충 피해가 심하니까 제가 나방류 예를 좀 많이 들어드리는데 최소 100개에서 뭐 2000개 또 심지어 박쥐나방 같은 경우는 뭐 연구 자료에 의하면 뭐 8000개까지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자,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뭐 산림 과수해충이나 또는 밭작물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2000개 또는 600개, 뭐 1200개, 800개 이 정도로 굉장히 이 번식량이 아주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른벌레들이 지금 영상에 나가는 모습은 담배 거세미나방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알에서 부화돼서 바글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비춰진 모습은 저렇게 미약했을 알에서 갓 부화했을 때는 아주 어리지만 어른들의 새끼손가락만한 이 정도 크기에만한 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나무나 밭작물이라는 게 초토화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충제를 살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저때 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어렸을 때 이때는 약 맞으면 100% 사망. 이 관점을 좀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수명은 종에 따라서 모두 달라진다. 그해 봄이 돼서는 이제 1세대 첫 출현을 하는 건데 보통은 1세대들은 4월, 5월 이때 출현하고요. 나방들 같은 경우 뭐 딱정벌레도 비슷합니다. 노린재도 그렇고요. 이 4월과 5월 이때 이제 출현하는데 예외도 있어요. 복숭아 심식나방 같은 경우는 1세대 출현이 5월 하순이나 6월 달에 이제 나오니까 자,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상세편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어른벌레들의 수명은 짧게는 뭐 이틀 살다 죽는 것도 있고요. 길게는 3개월 또는 4개월 사는 것도 있고 뭐 노린재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살고요. 또 천적의 풀잠자리, 무당벌레 이런 것들도 2개월, 3개월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얘들이 천적은 오래 살수록 좋은 거지만 이제 해충들은 수명이 길수록 사람한테 작물에 피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여러분들 책 26쪽을 봐주세요. 밭에서 벌레들이 최초 발생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이제 1회차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에서도 시작하고 외부에서 날아들어오고 우선 이것이 가장 큰 거죠. 자연환경하고 밭은 접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 그 농업인들 밭작물 환경은요 이렇게 산 쪽하고 밭하고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벌레들이 뭐 여러분이 재배하는 작물만 먹고 살면 사실은 박멸 아니면 완전히 없애는 데는 쉬워요.
그런데 참 이게 얘들도 얘들도 잘 먹고 살라니까 꼭 이쪽에 먹이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 야산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은 뭐 쓸모없는 풀들, 우리가 뭐 이제 잡초라고 하는 것들, 풀, 농경지에 나는 풀도 있지만 뭐 그냥 야생적으로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기 때문에 평상시 이쪽에서 먹고 살다가 이쪽 밭작물로 들어오면 훨씬 더 맛있죠. 벌레 보는 입장에서 연하고 부드럽고 뭐 달달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돼요. 자연환경은 자연환경 속에 농경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산하고 붙어 있는 밭들은 해충 발생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도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텃밭인데 이런 텃밭들은 아무래도 자연 환경으로 크게 이제 격리가 돼 있죠. 격리돼 있다고 뭐 벌레가 발생 안 하나요? 아닙니다. 다 되죠. 왜냐하면 길가 주변에 잡초라든지 또는 뭐 비농경지이지만 방치돼 있는 그런 땅들이 또 많죠. 그런 데들 있지만 그래도 뭐 야산하고 접해져 있는 데보다는 훨씬 이런 텃밭 같은 데는 훨씬 뭐 해충 피해가 좀 덜하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특이하게도 진딧물 발생, 진딧물 이런 해충들은 뭐 한번 발생하면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생들 합니다. 하우스에서 벌레 발생 환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앞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온도 문제입니다. 하우스에서 이 벌레들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고온성에 강한 것들, 7대 해충이라고 제가 분류를 따로 했는데, 이 7대 해충은 진딧물,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가루이 쪽, 그 다음에 나방류, 응애, 총체벌레, 작은 뿌리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온실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고정적인 단골 손님들이고요. 자, 이제 외부 환경하고 살짝 격리돼 있다. 격리돼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건데, 사실은 이 하우스에 이제 중요한 건 이쪽 측창, 이쪽 부분에 방충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하에 따라서 만약에 없다면 나방 피해는 외부 밭작물 환경하고 똑같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나방이나 노린재 같은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방지할 이유가 없는 거고, 미소 해충들, 그러니까 응애나 진딧물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 됩니다. 요점 정리합니다. 벌레가 갖춘 탈바꿈 하는 것이 있고 못 갖춘 탈바꿈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농약을 언제 쳐야 될지 이것도 아실 수 있는 기초 단계라 볼 수 있고요. 자, 과수원은 여기 그림 나가듯이 과수원은 초생재배가 매우 중요하다. 시설 작물에는 여러분들의 눈, 즉 미리 보기를 수시로 해야 된다. 언제 어느 때 튀어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해충 발생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밭작물 역시 마찬가지로 농장주의 눈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